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 전일에 이어서 일부 종목들의 좀 급락 여파가 지속되면서 시장이 좀 좋지 못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37%대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좀 잘 지지해줬던 2500선이 이탈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도 1.9%대 하락을 하면서 830포인트대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900선대가 또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또 830선대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정말 좀 급등락이 심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관망, 그리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이 혼재하면서 호재와 악재 같이 나오다 보니까 혼조 마감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0.29%대 하락, 반면에 S&P 500 지수는 0.09%대 반등, 다우존스도 0.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하락한 지수나 상승한 지수나 모두 다 0.3%를 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좀 변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는 좀 뚜렷한 이벤트가 없고요. 5월 3일 날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FOMC 회의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좀 눈치 보기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제가 일요일 날 언급을 드렸었는데, 관련된 부분들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도 좀 지켜보자, 그런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5월 FOMC 기준으로 일단 0.25% 정도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거의 80%, 9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런 긴축에 대한 관련된 조정은 매수의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뷰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시장이겠죠. 그리고 우리 시장은 오늘 오전장까지는 그래도 상승권에서 나름대로 좀 양호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초가 같은 경우는 한 0.3%대 상승을 하면서 1531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오전장에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폭을 유지를 했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이 다가서면서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시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제의 좀 하락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매물들이 지금 출회되고, 그러면서 또 매물을 부르고,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신용 쪽에 문제가 있는 쪽에서는 또 다른 매물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급락을 부르는 모습이었고, 또 중국 쪽에서 중국 지수가 개장을 하면서 항생 테크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 중국 증시의 2차 전지 업종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들이 좀 시장의 투자 심리에 위축 요인으로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요, 그래도 장 막판에 2%대 하락에서 1.37%까지 좀 낙폭을 줄였다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 자체는 지금 좀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조정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어 있었고, 어제까지도 견딜 수 있었는데, 오늘 오후장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하락한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하지 않으면은 또 여러분들의 이제 심리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장 내일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3월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0.19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4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23.4를 기록하면서 3월에 마이너스 15.7보다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오늘 삼성증권 쪽에서 좀 리포트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읽어봤는데, 6월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5월 시장 전망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또 항상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들이 귀에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위축되기 마련인데, 오늘 그래도 좀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 자동차 관련주들은요, 오늘도 거침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4%대 강세를 보이면서 20만 원대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유는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요. 무려 37조 7천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조 5,900억 원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3조 4,100억 원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컨센서스를 말씀드렸을 때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 정도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주주가치 극대화에 대한 부분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 25% 이상 배당을 달성하고 분기 배당을 실시한대요. 2분기부터는. 그리고 향후에 3년간 발행 주식수의 1%씩 기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는 자사주 자기주식 소각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과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이 북미 쪽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 설립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요.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좀 우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동차 아저씨가 되고 싶다고. 자동차 관련주 정말 저는 장밋빛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지금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입니다. 현대차 실적을 살펴보면요. 물론 뭐 예상 실적이지만 그래도 정말 이 실적이 이루어진다면요. 주당 순이익이 2024년도에는 34,000원, 2025년도에는 37,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주, 대표주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PER 10배 적용하면은 34만원, 37만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0만원까지는 올라갈 주식이 현대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어려운 종목으로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현대차 관련주 쪽으로 종목을 바꿔놓고 그냥 현대차가 얼마나 팔리는지 이런 것만 좀 갖고 가끔 뉴스를 보시면서 좀 주식 계좌는 덮어라. 그런 얘기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오버하는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자체가 2026년도 뭐 2030년도 요때 정말 글로벌 자동차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실적 나오는 걸 보면은 그게 정말 실현되지 못할 부분은 아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도 지금 뭐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공장도 같이 설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현대차 그룹의 향후에 미국 쪽, 해외 쪽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도 마찬가지죠. 기아도 86,0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실적 한번 좀 뭐 살펴봐야 되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주가치 관련된 부분들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현대모비스를 제가 한 20만 원대, 20만 5천 원대 이 정도일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덧 2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10에서 20%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는 뭐 자동차 관련주의 좀 성장성을 믿는다면은 뭐 집중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대차가 8위고 기아가 9위고 현대모비스가 15위예요. 근데 현대차 그룹의 이 청사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한 2030년 정도 가까워졌을 때 분명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모두 다 시가총액 5위권 정도 근처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항상 이런 패러다임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뭐 2차전지 이런 것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화학, 삼성 SDI 이쪽이 강세를 보이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좀 상위 라인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항상 이렇듯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에 투자하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정말
어려움이 약간 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실적 밸류에이션은 승리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